근시 관리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위험이 있는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근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인이 된 이후에 라식, 라섹 수술을 하면 될 텐데 말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력과 안경에 관련된 유익한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루미는 네이버에서도 인정받은 시력 전문가이며 검안학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안과 검안실장으로 10년 동안 근무했고 시력 관련 도서인 루미의 아이톡을 출판했습니다. 루미의 아이톡 네이버 카페에 방문하시면 시력과 안경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미의 아이톡 시력 전문가 루미입니다. 근시는 발생 후 빠르게 진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 검사를 받을 때마다 시력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특징 때문에 안경을 써서 시력이 더 나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시력이 나빠지면 도수를 높여주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최근에는 진행 속도를 늦춰 근시를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트로핀, 드림렌즈, 마이사이트, 마이오스마트, 마이오케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들은 원리에도 차이가 있지만 아이의 현재 상태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단점이나 평균적인 효과만으로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약 50에서 6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 또는 최대 수준의 효과입니다. 특정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일정 이상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방법을 사용한 주변 아이들이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다고 해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에게 적용했을 때 전혀 다른 효과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의 현재 상태에 맞는 효과적인 근시 관리 방법을 선택할 때는 굴절 이상의 정도, 근시 진행의 직접적 원인, 시기능 상태, 각막 모양, 평균 동공 크기 및 반응, 시생활 습관, 나이, 민감도, 알러지, 안구 건조증, 장기적 사용, 사용 후 시생활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루미의 아이톡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L1, L2 수치를 참고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시 관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시 진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시는 망막 앞쪽에 초점이 맺히는 현상이며 근시가 심해질수록 망막과 초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망막 앞쪽에 초점이 맺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 발생하는 굴절성 근시와 안구 크기에 의해 발생하는 축성 근시입니다. 각막 모양 또는 수정체 모양 및 위치에 의해 망막 앞쪽에 초점이 맺히는 현상은 굴절성 근시입니다. 안구가 커짐에 따라 망막이 뒤쪽으로 이동해 결과적으로 망막 앞쪽에 초점이 맺히는 현상은 축성 근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근시는 축성 근시이며 일부에서는 굴절성 근시와 축성 근시가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근시 관리의 필요성은 축성 근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안구 성장은 망막을 얇게 만들며 전방이라는 곳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망막과 고도근시 이상으로 진행되어 얇아진 망막 사진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얇아진 망막 사진은 번무늬 형태가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황반변성, 녹내장, 망막 박리, 백내장 등의 안질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고도근시 이상으로 진행할 때 안질환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근시의 정도, 유전적 영향, 안질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100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시 관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높아진 안질환 발생 위험은 줄어들지 않고 평생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라식 라섹 수술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라식 라섹 수술은 각막을 깎아내 망막 앞쪽에 맺힌 초점을 망막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안구 내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높아진 안질환 발생 위험은 평생 유지됩니다. 근시 도수가 높아질수록 깎아내는 각막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위험과 안구 건조증과 같은 수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시 도수가 높아질수록 안경 렌즈 두께가 두꺼워지고 눈이 빙글빙글 돌아 보이는 파워링 현상과 같은 미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시 관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근시 도수가 높아질수록 안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근시 관리를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관리 시기가 늦어질수록 기대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 디옵터부터 근시 관리를 시작한 아이와 마이너스 4.00 디옵터부터 근시 관리를 시작한 아이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적정 시기는 마이너스 1.00 디옵터부터 마이너스 3.00 디옵터 이하입니다. 마이너스 3.00 디옵터 이상의 근시를 갖고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아이에게 맞는 효과적인 근시 관리 방법을 찾아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발생한 그리고 진행된 근시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늦춰 성인이 되었을 때 비교적 낮은 근시를 갖기 위한 노력이 최선의 관리 방법입니다. 루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네이버에서 루미의 아이톡을 검색하시면 카페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회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실제 사례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